구속영장이 60페이지짜리로 60쪽으로 이제 구성된 방대한 내용들이 66페이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아침에 저희들은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이렇게 이렇게 어제 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네. 구속영장이 공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이게 구속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속영장에는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의 사실 유출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그 영장 발부는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구속 심사를 해야 돼요. 구속 심사에서는 또 이런 식의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건 구속이 돼야 돼. 구속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검찰이 특검 쪽에서 할 거고 바일랜드로 아니다. 어제도 입장을 윤석열 측에서 냈잖아요. 그렇죠. 범죄 혐의를 다 혐의가 소명을 했고 자기들은 특검이 객관적 증거 제시도 못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물론 윤석열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판사 앞에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혐의가 특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밖으로 유출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이 됐어. 되고 나서 이제 취재가 된 누군가가 그 혐의가 이런 거였다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구속 그 영장 심사에서는 서로 이렇게 혐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또 취재가 되면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이 나온 건 괜찮은데 아직 구속되기도 전인데 영장 혐의 사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부 특검보가 어제 일부 개요는 이 브리핑에서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네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뭐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지 유추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1월 11일 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공수처가 체포하러 갔을 때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고 지시를 해서 막으라고 집행을 방해한 영장 집행, 법원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혐의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기까지는 알려졌지만 그걸 1월 11일 날 점심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경호처 직원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영장에는. 그렇죠. 영장에는 네. 야, 니들 저기 밖에 특수기동대 애들 온다는데 니들보다 총 못 쏴. 그러니까 총만 보여주기만 해도 다 겁먹을 거야. 두려워할 거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지시를 한 거잖아요. 총을 그렇죠. 보여줘라. 위력 교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위력을 보여주는. 보여줘라. 네네. 이런 위력을 보여주라고 지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 혐의 사실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딱 알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또 잔뜩 해갖고 오거나 그 반대되는 얘기를 모아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의 관행상 나가는 건 안 됐지만 네. 검찰이 또 일부 유리한 쪽만 흘리고 하면서 사실은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조선일보 아침에 보면 구속영장을 입수했다고 돼 있어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몇 개 언론사가 그렇게 입수했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몇몇 언론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흘리면 안 되죠. 과거에 한동훈 그렇죠. 수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일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먼저 흘려놓고 여론전을 한 다음에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병법 중에 조특검이 자주 쓰는 그런 것 중에 하나도 또 여론전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통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수사 기밀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기밀이 구속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영장 자체가 66페이지 자체가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혐의 중에 일부가 이런 거다 해서 그럼 기자들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면 남들보다 또 많이 취재한 사람이 그 혐의 사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통째로 나갔다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환죄는 이번에 이제 빠져 있는 그 점이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외환죄 수사가 잘 안 되거든요. 수사가 잘 안 된다기보다
이런 거죠. 수사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는데 윤석열 지시냐 아니냐부터 해서 가려면 군 관계자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부분들, 내란죄 부분들은 비상계엄 특수단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해 놓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조은석 특검이 출범했을 때 두 가지, 조은석 특검이 핵심으로 할 거다라고 한 게 하나가 외환혐의예요. 또 하나는 노상훈 수첩이에요. 노상훈 수첩에 등장하는 그렇죠. 정치인 체포,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기획, 그리고 어떤 그 언론사 간전 단수부터 포함해가지고 특히 정치인 체포들을 이런 거 있죠. 정치인, 언론인 체포 실행하는 부분들.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도 손을 안 댔어요. 거의 손을 안 댔죠. 네. 네네. 그리고 외환혐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그 두 혐의에 집중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려 그러면 특검이 이건 내란 수사는 사실 이미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내란 그렇죠. 우두머리 이미 피고인이에요. 네네. 기소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제 그 내란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거고, 이미 검찰이 해놓은 걸 마무리하는 그런 거, 보완수사 형식이 될 뿐이고, 특검이 출범한 특검이 나름대로 특검을 왜 했어라는 이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그래서 외환혐의하고 아까 말한 노상훈 수첩일 거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처럼 법기술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나오라 그랬는데 조금 이따 나갈래? 한번 거부하면, 소환을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 일 있어 못 나가. 그래서 좀 미뤄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버리잖아요. 계속 지금 2차 그렇죠. 부동해가지고 지금 2차, 3차 계속 불응하면서 네. 끌고 또 시간이 해가지고 거죠. 5일날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미룰 수 없을 정도 되니까, 왜냐하면 계속 끌면 체포영장 청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체포영장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윤석열도 과거에 자기가 본인 특수사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포영장이 들어오고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기술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리고 뻗대고, 이럴 수 있고, 또 하나는 12월부터 우리가 계속 봤던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뻗대면서 또 뭘 한다? 전화 통화하고, 이게 이번에도 지금 이제 아마 구속영장 범죄 구속 사유에 들어갈 내용들이지만 증거인멸을 계속해요. 변호사를 같이 쓰면서. 예를 들면 그 부속실장과 강희구 부속실장 계엄 선포문을 만들 때 지시를 받았잖아요. 한덕수한테. 그렇죠.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네네. 사후에 이게 선포문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강희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지만 실제 그 지시가 윤석열한테 나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아니고 누가 그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 아니어도 나중에 또 계엄 선포문을 만들는데 없앴잖아요. 그럼 없애라고 한 지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뭐 왔을 때 그 최종 재가는 윤석열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희구와 중간에 있는 강희구 부속실장과 윤석열은 입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입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변호사를 공동으로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전화 통화는 안 하고, 예를 들면 통화 기록 추적이 되니까 내용이 나오니까 전화 통화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한다? 그거를 변호사가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끼리 다 연결시키겠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썼잖아요. 공통으로 변호사를.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듣고 이쪽에 전달하고 이쪽 얘기 듣고 이쪽에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증거인멸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뻗대고 법기술을 활용하고 또 뒤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하면 수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 안 되겠어. 우선 구속해야 되겠어. 라고 신병 확보를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때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윤석열이 이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내란 수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사실 내란죄에 있어서 군 통수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의 정점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애환 혐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처음에 예측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막 변해. 윤석열이 혐의를 인정하면
아마 그렇게 천천히 했을 수도 있어요. 혐의를 인정하면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나와가지고 2차례 소환 조사하는데 2번 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전부 표현했죠. 예, 전면 부인하고 뒤에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뒤에 변호사를 공통으로 쓴다는 건 뭐 서로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어떻게 너 밖에 놔두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환혐의 그리고 노상원 수첩 이걸 수사를 빨리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뻗대고 있어. 나 소환 거부 2번 하고 3번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날짜가 일주일씩 가버리거잖아요. 일주일씩 가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증거 인멸, 증거 조작까지도 네. 뭐 가능한. 그래서 일이죠. 특검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안 되겠어. 들어와. 구속시켜놓고 수사하겠다. 구속을 시켜놓으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속전속결로 지금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확인된 혐의부터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